안녕하세요. 르네상스 중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출렁이는 달빛 아래서 빌랑이는 마음을 본다. 밀려오는 바람 타고 밤의 끝으로 나는 떠나네. 어디쯤 가고 있을까. 발자국을 더듬어 보면 바람에 실려오는 그대 소식 기다려. 길고 긴 기다림 끝에 꼭 만나고픈 그리운 사람. 오늘도 숨죽이며 그날을 기다려 옵니다. 르네상스 14세기 중엽 유럽 전역으로 뻗어나간 문화 혁신운동 또는 문화 부흥기. 인간은 예로부터 문화를 학습하고 공유하며 이를 통해 협력과 소통을 이루면서 삶을 영위해 왔습니다. 저마다의 문화가 있었기에 인간은 더 진화하고 세상은 더 가치 있어졌죠. 울산의 중심에 위치해 전통 문화예술의 시작점이었던 중구는 그 명성을 잇기 위한 새로운 혁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문화 르네상스를 부르는 중구의 이야기를 지금 만나봅니다. 중구는 울산의 과거의 모태입니다. 즉 행정뿐만 아니라 경제, 그리고 특히 문화의 중심지였고요. 모든 도시에는 원도심이 있습니다. 이게 울산에서는 중구고, 그 중구의 원도심은 문화의 상승이고, 지금도 문화의 거리 등 다양한 문화 공연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구를 문화의 도시로서 입지를 굳히게 한 건 중구 원도심의 역사와 지리적 배경을 활용한 300여 년 역사를 지닌 전통 축제, 마도희 축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도희의 기원은 조선 영조 시절 울산 읍지 중 하나인 학성지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지역의 안녕을 기원하던 풍속 놀이 중 하나로 울산 고을의 읍지 문화와 병영을 중심으로 펼쳐진 군사적 문화가 융합된 역동적인 지역 전통 문화입니다. 네, 그리고 경남도 반듯하게 가운데를 위치하겠습니다. 320년의 전통을 가진 마도희 줄이 도착했습니다. 이 줄은 지난 2개월 동안 집 5톤을 이어서 시민들이 직접 꼰 줄입니다. 중구민 전체의 화합의 줄입니다. 누가 성부의 관계없이 동군이 이기면 평화를, 서군이 이기면 풍년을 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화강 마도희 축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중구는 르네상스 시대로 부활할 것입니다. 2023 마도희 큰 줄 당기기가 시작됩니다. 시계탑 사거리로 큰 줄이 양쪽에 모이게 되면 동군과 서군의 본격적인 힘 겨루기가 이뤄집니다. 승리! 3판 2선승제로 겨뤄진 승부. 첫 판의 승리는 동군이, 두 번째 판은 무승부로
마지막 판의 승리 누가 가져갈까요? 오늘의 마지막 승부는 서군입니다. 실은 큰 줄 당기기에 마지막 승리는 늘 서군이 가져갑니다. 서군이 이기면 풍년이 든다고 믿었기에 언제나 대미는 서군이 장식해왔죠. 지역의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던 오랜 전통놀이는 주민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원도심에서 펼쳐지면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는 태화강 마두이 축제가 유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줄 당기기 하려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축제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다 같이 공동체 놀이로서 펼쳐지는 울산의 유일한 축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태화강으로 이렇게 행사장을 펼쳤습니다. 태화강의 물과 그리고 원도심 전통에 있는 줄당기기를 포함해서 전체로 이루어지는 축제로 이렇게 색다르게 준비를 했습니다. 원도심과 태화강을 품고 지역 상권을 살리고 즐길거리가 가득한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태화강 마두이 축제 개회를 선언합니다. 올해 마두이 축제는 축제 공간을 원도심 일대에서 태화강으로 넓혀 더 다양하게, 더 알차게 즐기는 축제로 변모했습니다. 울산의 성장을 이끌어온 태화강이란 지역 자원을 축제에 녹아들게 한 것인데요. 그리고 태화강 마두이 축제는 올해를 기점으로 울산을 넘어 지역을 대표하는 여름 축제로의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18세기 중반까지 단오에 시행되었다는 기록을 되새기며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단오에 태화강 마두이 축제를 열어 본격적인 축제의 계절을 시작하자는 취지입니다. 덕분에 태화강변은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축제를 더 즐기는 방법은 바로 다채로운 먹거리를 맛보는 것이겠죠. 지역 먹거리를 알리고 지역 상권을 알리기 위해 지역 상인들과 함께하는 먹거리 장터도 태화강변에 열렸는데요. 2023년의 여름밤은 모두에게 잊지 못할 뜨거운 추억이 되었을 겁니다. 사흘간 열린 태화강 마두이 축제. 새로운 시도와 변화 속에서도 늘 잊지 않았던 것은 전통 문화와의 공존이란 키워드였습니다. 변화의 흐름에 맞춰 신선한 재미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반드시 전통이 녹아들게 하는 것. 지역 고유의 전통 속에서 만난 트렌디한 축제 프로그램은 젊은 관광객의 발걸음을 잇게 하였고 20여만 명이 즐긴 여름 축제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젊은 관광객의 유입을 더 이끌 수 있었던 이유는 함께 축제를 이끌어가는 구성원으로서의 유대감을 전해주었다는 건데요. 그저 축제를 감상하는 것만이 아닌 지역의 축제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참여를 하게 된다면 축제에 더욱 애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요즘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빠르게 흐르다 보니까 전통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통과 역사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문화 자산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과 함께 역사와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이 의무가 아니고 당연시 되어지는 하나의 이렇게 놀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와 전통을 같이 하는 이런 축제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한테 계속 물려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울산의 중심이 바로 이렇게 중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 울산 유형문화재 1호인 울산 동원이 울산 중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의 전통적인 부분들을 저희들이 펼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매월 1회씩 울산 도호부 행차 프레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구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고 또한 3일 만세 운동도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영에서 펼쳐지는 3.1절 기념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유형문화재 제1호 동헌. 1681년 울산 부사 김수호가 처음으로 지은 이곳은 울산 읍성안의 중심 건물로 울산 도호부 수령이 공무를 처리했던 곳입니다. 조선 후기 울산군이 도호부로 승격하게 되면서 동헌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문화가 만들어졌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문화를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의 공간은 시민들에게 개방되어 쉼과 여유를 전해주는 공간이자 역사의 현장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울산 도호부사 행차 행렬이 있습니다. 동헌에서의 출정식 재현을 시작으로 중구 원도심 일대를 돌며 옛 도호부사의 행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직접 만날 수 있는데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번에 걸쳐 이뤄진 울산 도호부사 행차 행렬. 출정식을 앞두고 도호부사의 행차를 알리는 건무 공연이 펼쳐집니다. 단순히 행렬만 진행하는 것이 아닌 건무 공연과 여러 문화 공연으로 시민들의 흥미를 이끌어주는 거죠. 울산 도호부사 행차 행렬은 시민과 함께하는 거리 퍼레이드입니다. 행차 행렬을 구경하던 시민들 누구나 함께 그 대열에 서서 참여를 할 수 있는데요.
지난 역사의 현장을 재현을 통해 다시 만나보는 시간. 이를 통해 울산 오랜 이야기는 일상 속 문화가 되어 자연스레 접해집니다. 오랜 역사와 문화를 지닌 울산 중구에는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바친 순국 열사들의 이야기도 함께합니다. 서울에서 3.1운동 소식을 전해들은 병영청년회 회원들은 병영에서 만세운동을 이끌어 볼 계획을 세우죠. 합세하는 시군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늘어나 백령장터에 이르러서는 1,000명으로 불어났고 재차 출동한 외군경은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군종을 향해 무차별 형탄을 퍼부었다. 현장에서 순국사명, 정상 사명의 큰 희생과 철명의 주동 청년들은 추가로 잡혀갔다.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만세운동을 주도하며 나라의 독립을 위해 숭고한 희생을 선보였던 병영의 애국지사들. 그들의 혼을 기리는 의식을 통해 우리는 그들을 더 기억합니다. 세월 103년 정령불망 은희 청작 서수공신 전원사.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었다고, 앞으로도 우리의 터를 잘 지켜나가겠다고 굳게 다짐을 합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었다고, 앞으로도 우리의 터를 잘 지켜나가겠다고 굳게 다짐을 합니다. 병영의 순국열사와 애국지사들, 그들의 거룩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이 역사는 위령제를 넘어 문화 행사로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영 3.1 만세운동을 재현하며 그때의 절박함과 감동을 생동감 있게 전하고 있는데요. (3.1) 만세운동 재현 행사에도 역시나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해 그 깊은 뜻을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후손들한테도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게, 이런 제한 행사를 통해서 후손들이 알 것이고 저 또한 깨우치면서 정말 이 훌륭한 행사에 제가 참여했다는 게 너무 기쁩니다. 중구 병영에서 일어난 3.1 만세운동은 병영초등학교 축구장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일본군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축구 경기로 위장하여 독립만세운동을 펼친 것이죠.
함께 외칩시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역시 대사하느라 여태까지 모두 그 통달하겠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잔인한 일제의 탄압과 숙달에 여러분 나라의 독립을 갈망하는 뜨거운 만세의 외침은 축구공을 높이 차오르는 것으로 울산 중구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영 3.1 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재현 행사.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도 하나의 문화가 되어 더 친근하게 기억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보통 우리가 축제가 지속성이 있다, 축제가 잘 돼야 된다는 3가지 키워드, 중점 삼을 얘기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전통 문화 계승, 그리고 지역 주민의 참여, 그것이 지역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전통이 어떻게 그게 이어지고 축제를 재미나게 하지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이 전통이라는 것이 지역의 정체성입니다. 즉 지역 생활의 문화를 엿볼 수 있고 또 세대를 이어가는 공감력을 줄 수 있는 게 이런 전통과 함께 축제가 이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전 세대를 통합하고 그 지역민이 화합하는 근본적인 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요즘은 전통 문화를 좀 현 세대를 다 공감하기 위해서 엔터테인먼트, 재미 요소, 즐길거리 요소를 좀 포함하고 있고 그래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사와 현대로움. 소위 요즘 많이들 표현하는 힙한 감성이 함께한다면 이는 곧 새로운 문화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보여지는 아름다움과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찾는 예술의 집합소, 미술관. 울산에는 지난해 시립미술관이 중구 북정동에 생겼습니다. 울산 최초의 공공미술관으로 미디어 아트 기획 전시와 지역 예술인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여러 전시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자신의 일상에서 뜻하지 않은 의미를 발견하고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예술적인 과정을 접하는 경험. 오직 문화를 통해서만 겪게 되는 삶의 발견입니다. 시립미술관이 생기기 전까지 아무래도 울산 시민들은 독창적이고 개성 넘치는 예술작품 관람에 많이들 목말라 있었을 텐데요. 미술관이 우리 동네 가까이에 생기게 되면서 그 갈증은 차차 해소되고 있는 중입니다. 미술관은 미술품의 수집, 전시, 연구의 영역을 넘어 문화예술 교육의 장으로 그 역할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미술관을 찾는 이들이 예술이란 단어에 부담감이 덜어지고 더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기 때문이죠. 더불어 관람객의 참여도 이끌어내는 프로그램과 전시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미술관을 더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일상의 장소가 되는데요. 지역에 미술관이 있음으로써 울산 시민이 미술을 접하는 경험은 다양해졌고 예술을 바라보는 시각은 더 확장됐습니다. 지역 주민이 좀 가까이에서 미술을 접하고
또 거기에서 문화향후의 기회가 증진한다는 건 가장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미술관이 향후 지역 주민들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많이 방문하기 위해서는 또 다양한 기획전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또 요즘 체험화된 미술관 형태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트렌디하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미술관 프로그램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미술관뿐만 아니라 주변 거리와 또 지역 상권이 같이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거점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채로운 문화를 일상에서 즐길 수 있을 때 비로소 문화는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 자연스레 퍼지게 됩니다. 어느 가을날의 저녁, 바쁜 일상을 마친 이들이 삼삼오오 이곳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날은 문화 공연을 선선한 가을 바람과 함께 밖에서 즐기는 날이랍니다. 야외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겠죠. 실내에서는 어떤 치밀하고 엄밀한 맛은 없지만 그 대신 굉장히 자유롭고 부드럽고 편안한 음악을 같이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야외를 장소로 골랐습니다. 오늘의 첫 영화입니다. 시네마 파라디스입니다. 보통 음악회라 하면 실내 공연장에서의 무대를 떠올립니다만 이번 콘서트는 영화와 관객들과의 만남을 야외에서 성사시켰습니다. 밤 공기와 영화 음악의 만남, 낭만적이지 않나요? 네, 오늘 주제를 영화 음악으로 한 이유는 영화야말로 우리 21세기가 나온 최고의 엔터테인먼트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모든 문학과 음악과 드라마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가장 대중적인 흥미와 보편성을 가지기 때문에 오늘 이 따뜻한 야외 음악회를 위해서 영화 음악을 특별히 선정했습니다. 사랑의 테마 엔니오 모리코네가 남긴 걸작품을 오늘 새로운 해석으로 들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드럼의 최요셉, 베이스의 송미호, 영화와 음악을 함께 만난다는 즐거움과 집 가까이에서 언제든지 편하게 공연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앞으로 더 많은 야외 영화 음악 콘서트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울산은 그동안 문화 공연에 불모지란 이미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많았지만 이제는 점차 문화가 일상에 함께하는 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콘서트나 뭐 미술이나 이런 이제 전시회를 볼 때는 뭐 주로 서울이나 부산 정도는 가야 좀 즐길 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 너무 이렇게 좋게 이렇게 울산에도 많이 이런 수준도 좀 높아지고 또 이런 공연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저희야 너무 좋죠. 가까이 와서. 중구가 문화 공연이 많이 생겨서 말 그대로 중구가 문화 르네상스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중구 화이팅! 네, 울산 중구는 울산의 가장 중심적인 지역인 만큼 문화예술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은 한 숟가락에 배가 부른 그런 종목이 아니죠. 그래서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천천히 그러나 깊이 젖어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구가 문화예술의 르네상스를 일으켜서 어디보다도 풍부한 정서와 그리고 교양을 함양한 그런 지역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듣는 이들의 가슴을 울리는 애절한 음색과 노랫말로 울산을 대표하는 가수로 남은 고복수 선생. 그의 음악 열정이 후세에도 이어지길 바라며 후배들을 위한 문화 공간이 생겼습니다. 울산에서 활동하는 지역 음악가들이 마음껏 그들의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마련된 곳인데요. 울산에서 활동하는 지역 뮤지션들뿐만 아니라 음악에 관심이 있는 울산 시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마침 이곳에서 문화 르네상스 중구를 만들어가는 데에 힘을 보태고 있는 지역 음악가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운율 이소영입니다. 고향이 울산이고요. 학교를 서울로 갔다가 한 6년, 7년 정도 서울 생활을 하고 내려와서 울산에서 다시 활동한 지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아무도 없고 저만 혼자 이렇게 좀 동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또 한 1년, 2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생각보다 꽤 많은 친구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울산은 좀 플레이어도 없고 예술을 하시는 분들도 없다는 편견이 있는데 좀 음지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다들 조용히 자기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발견하게 될 때마다 좀 나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구나 하는 좀 위로도 받고 좀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열심히 해나가야겠다 그런 동기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역에 이런 음악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어떤 좀 힘이 되나요? 엄청난 힘이 되죠. 원래 사실 사비로 녹음을 하거나 이렇게 연습실을 구하려면은 되게 금전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는데 이렇게 중구에서 만들어진 시설에서 뭔가 너네 여기 우리가 공간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한번 열심히 해봐라 이런 느낌을 받아서 응원도 되고 이 공간이 있다는 것에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네. 라이브 할 때 하다가 큐하고 해야 됩니까? 전문 엔지니어와 함께하는 음악 작업이기에 부담감을 조금은 덜고 녹음에 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네, 그리고 비가 오네요. 라이브 할 때 하다가 저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좀 높죠? 촬영 때. 네, 감사합니다. 울산에서 만들어진 울산 뮤지션이 부르는 노래 함께 들어봅니다. 좋아하고 있어요. 아직은 사랑이라 말하기 어렵지만 자주 생각이 나요. 왜 그런진 모르겠어요. 어느 날은 버스를 타고 가는데 달이 너무 붉은 거예요. 게다가 어찌나 큰지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신을 떠올렸어요. 눈에 보이는 만큼 담아낼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대에게 줄 사진을 찍었죠. 좋아하고 있어요. 저 크고 붉은 달을 보여주고 싶어. 내 마음도 저렇게 달아올랐다 말할래요. 서투겠지만
울산의 뮤지션들이 울산에 남아 자유롭게 노래할 수 있도록 그들이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멜로디가 계속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문화 르네상스 중구를 함께 만들어가 주세요. 저한테 문화는 진짜 생활인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필요한, 그래서 이게 저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되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좋은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는 항상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하는 것 같고, 저 또한 평생의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순위진입단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무명의 가수들이 좀 순위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곡들을 만들어내는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그리고 아무래도 중구는 원도심이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큰 축제가 있을 때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마도이 축제라든지 흥남동 거리에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럴 때 또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거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울산의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역의 예술가들이 자연스럽게 거리로 나와 자신만의 문화 세계를 공유할 수 있다면 시민들은 저절로 일상에서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됩니다. 지난 9월 중구 원도심 문화의 거리 일원에서는 청년들이 펼치는 문화예술제가 열렸습니다. 울산에서 활동하는 청년 예술가들을 응원하고 청년 예술가들이 소통할 수 있는 교류의 축제였는데요. 공연뿐만 아니라 플리마켓, 아트페어, 미래작가전 등 다양한 문화예술의 향연이 이어졌습니다.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울산의 많은 청년들이 모여 그들의 예술과 꿈을 나누었던 현장. 청년 예술제를 통해 그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같은 길을 나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걸 몸소 느끼면서 앞으로 더 나아갈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내일을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한편 청년예술제가 열리던 날 동원에서는 색다른 문화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문화예술에는 나이, 국적, 성별 모두 방해가 되지 않음을, 지역 예술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분야라는 것을 알려주는 문화 마당이 한창이었는데요. 소규모 콘서트와 연주회, 토크 콘서트 등 다채로운 공연이 중년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문화 르네상스를 부르는 방법, 이제 좀 알 것 같은데요. 네, 전 세 가지 관점으로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문화예술인, 그리고 지역 주민, 그리고 지역 상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문화예술인에 있어서는 360을 언제나 문화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거기에 더해서 지원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지역 주민은
그들이 봤을 때 내가 공감할 수 있고 또 언제나 체험하고 또 모든 세대가 이제 동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상권인데요. 지금 원도심에는 좀 공실이 있기도 하고 오래된 상권이다 보니 이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거리에 뭐 맥주 축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행사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상권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문화인, 지역 주민, 지역 상권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 우리 울산 중구가 향후 르네상스의 미래이고 또 다 발전할 수 있는 좀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참여자와 향유자, 생산자 모두가 행복한 것이 바로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중구의 상인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야시장 또한 상권과 지역민, 시민을 생각하며 계획한 일상 속 소소한 문화축제인데요. 많은 이들이 찾아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날들 속에서 얼마나 다양한 문화를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을지. 중구의 문화 르네상스는 꾸준하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요. 한글날을 기념하며 한글 사랑의 큰 뜻을 전한 외술 최현배 선생을 기리는 축제를 통해서 이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이 진짜 세계적으로 진짜 훌륭한 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옵니다, 애들도. 시민의 참여로 더 즐거운 문화축제. 거리 퍼레이드는 매년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의 관심과 한글을 알리고 싶은 시민들의 열정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상으로 들어온 한글 문화와 한글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말이 서로 맞지 않으니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마다 이것을 쉽게 익혀 편히 사용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한글이 언어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국제적인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언어 교환 모임에 목요일마다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런 행사에 있다고 하길래 제가 여기로 왔어요. 저는 스리랑카에서 왔어요. 한국어로 관심 있어서 여기 왔어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말이 때론 진부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예쁜데?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한글 문화가 전하는 글로벌한 경쟁력이 얼마나 큰지를 계속 느껴가고 있는데요. 한글 축제를 즐기는 외국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걸 보면 더욱 실감이 됩니다.
지금 공무원 많이 됐어요. 이런 행사에 참석한 지 처음이라 너무 신나요. 약간 이런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서 진짜 재밌고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한글 한마당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과거 시험제 현장. 더 재밌게 한글 문화를 익히는 축제입니다. 전하, 이제 시제를 공개하여 주시옵소서. 시제, 한글. 이제 여러분들에게 과거제를 실시하노라. 자, 과거제를 시작하도록 하여라. 한국의 다양한 문화가 글로벌 상품이 될 수 있는 시대.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문화를 어떻게 더 전해야 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세계에 뻗어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새로운 것과 조화를 이루어 세계의 마음을 사로잡는 문화도시. 그것이 문화의 부흥기를 일으키는 진정한 조건이 될 것입니다. 문화는 인간을 꿈꾸게 하는 힘이고 도시를 성장하게 하는 확신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간직한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갖추고 있는 중국. 지금의 문화가 세대와 세대를 거쳐 계속 이어지도록, 그리고 더 나은 문화로 진화할 수 있도록 중구는 문화 르네상스의 시대를 여러분에게 선사하기 위해 고민하고 이해하고 행동하려 합니다. 전통과 역사의 안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확장해 다양한 세대가 즐기는 문화의 도시. 중구가 여러분을 부릅니다. 문화 르네상스의 시대로.